예, 와사비 재배에 IoT와 AI를 접목하는 그 제안입니다. 그래서 와사비 재배에다가 첨단 기술 AI나 IoT를 도입을 해서 농업을 이제 혁신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생육 기술을 정량화하고 최적 생육 환경을 찾아내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이제 IoT, AI, 스마트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와사비는 재배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이 산업 경쟁력 높이고 이렇게 해외 수출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농업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농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곡물 생산량 예측 모델링. 그러니까 미국 농무성에서 쓰고 있는 뭐 60가지 변수에 수십 년에 막 120년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위도가 가장 비슷한 위스콘신 주의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디셋시라는 모델을 이제 가장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미 농무성에서 하고 있는 곡물 생산량 예측 올 한 해의 벼 생산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L 스마트팜은 일단 지원 자금은 약 한 1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 자금이라든가 솔루션 개발비라든가 이제 AI 센서, 빅데이터 구축 이런 거 생각하고 있고요. 한 1000평 정도로 지금 그 토지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와사비 재배 스마트팜을 식물 공장 형태로 이제 조성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oT 센서를 최대한 많이 해서 생육 환경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그 센싱과 액추에이팅 모니터링과 액추에이팅까지 하는 걸 해서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이제 생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이 IoT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AI가 도입된 그런 자동화된 스마트팜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지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러면 어떠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을 때 이 생산량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걸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실제랑 거의 동일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물도 얼마큼 줘야 되고 몇 도로 맞춰야 되고 뭐 그런 거를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날리지 플랫폼 사업이 되는 거, AI 날리지 플랫폼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사비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한 업체, 그 지금 저희가 제휴 맺고 있는 한 업체에서 매출 한 80억 정도 그래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이제 사례 많이 조사하고 해서 해외에 이제 EDCF 원조 자금 같은 걸로 해서 진출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제휴 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 해외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그대로 해서 지금 확산을 시킬 거고 그리고 그 금화 ENS라고 전라남도에서 아주 유명한 탑3 안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업체에서 그 저와 같이 그 한전, LG전자 그리고 전라남도 농업기술연구원 같이 농촌 태양광 그 스마트팜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 ENS랑 그리고 로아 솔루션이라는 IoT 전문 업체, 요 스마트팜의 아주 전문적인 물 관리나 자동화나 이런 쪽에 전문적인 업체랑 같이 그 컨설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존 재배 기술에 보통 근데 이게 정량화돼 있지 않고 그냥 경험에 의존하고 논문도 그냥 간단히 변수 몇 개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가장 이제 핫한 이제 AI를 도입하고 IoT를 도입해서 생산력, 생산성이랑 이제 품질까지 개선한다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구축 단계는 일단 디지털 트윈을 먼저 가상 모델을 이제 만들고 센서를 설치하고 온도, 습도, 영양분, 뭐 양액 막 등등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하고 액추에이터까지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고 온도를 조절하고 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해서 어떠한 환경일 때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지 가장 최대 생산량이 된다. 그래서 그 곡물 생산량 예측 모델. 그래서 미국 디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스콘신주 데이터를 가져와서 60개의 데이터를 막 120년치 데이터가 농무성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도가 가장 비슷한 위스콘신주 데이터를 가져와서 반영을 할 거고 이건 국내에만 두 분 정도 교수님들도 그 농무성에서 일하다 오신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전남대랑 아마 반대인가 계실 텐데 예, 그런 전문가분들 모셔다가 같이 예,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모델은 이런 최적 생육 환경 예측 모델. 근데 이것도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학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개발자가 농학을 알고 있는지 IoT 업체가 농학을 알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금화 ENS 같은 스마트팜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전남대 농대 석사 그 대표님이나 다 이렇게 그 전남대 농대하고 농업기술연구원하고 저와 같이 3년 정도 같이 그 스마트팜을 연구과제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 곡물 생산량 예측 모델 요거를 아주 이게 정말 농학의 뭐 가장 끝판왕이라고 농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곡물 생산량 예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해야지 올해 어떻게 하면 올해 그 벼의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 요걸 예측하는 거니까 그 농학 끝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 모델을 이제 도입하겠다. 이쪽은 스마트폰 업체 중에도 곡물 생산 예측 모델 아는 업체 잘 없습니다. 농학을 아주 잘 알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에너지 매뉴얼 쪽에는 이제 ESG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로아 솔루션에서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딩 에너지 매니지 시스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식물 공장 스마트팜에 적용을 해서 전력, 물, 양액 사용량 그리고 뭐 CO2 발생량 이걸 최적화하는 이런 거. 그래서 탄소를 그 논과 밭에 저장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ESG 컨셉을 이제 할 거고 탄소 저감을 이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달성할 수도 있고 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한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의 밭에다가 산소를 아예 저축하듯이 농축시키는 그런 컨셉, 기아 저장고 같은 그런 컨셉도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개념 컨셉을 이제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효율이 좋은 게 이제 식물 권장 컨셉이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9층짜리로 쫙 올려가지고 이제 음, 식물 재배하는 그 컨테이너 아니 컨테이너 그냥 진짜 공장과 같은 그런 식으로 반도체 공장처럼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거기다가 뭐 심지어 뭐 새우도 9층짜리에다가 계속 키우는 그런 것도 하고 있어가지고 거퍼니스 같은 경우에 그런 컨셉을 좀 하고 완전 제어해서 실내 재배 시스템 완전 자동화해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량 그러니까 이 기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하고 시장에서 생산량이 그 요동치는 게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적정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스마트팜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모델 고도화하고 이제 해외 진출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곡물 생산량 예측하고 그러니까 이제 최종 마지막 목적지고 그래서 생육 지수를 정량화하고 생육 환경 최적 생육 환경을 찾아내면 이게 변수가 60개 정도 되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20년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는 이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노지 스마트폰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뒷셋 모델 미국 미 농무성의 위스콘신주 데이터와 뒷셋 모델을 가져와서 이 60개의 데이터 중에서 또 60개까지 못할 거고요. 분명히 막 핵심 변수만 뽑아내야 될 거고 이게 또 뭐 품종이나 지역이나 온도나 강우나 뭐 그날 그 해에 뭐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모내기를 하고 이거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농무성의 뒷셋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와사비에 특화된 것도 만들어야 되고 한국형 이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인지 이게 경상남도인지 그리고 어떠한 품종을 어떻게 해서 또 원수는 지하수 원수는 어떤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한국형 모델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런 IoT 데이터를 이게 어마어마하게 뭐 무슨 몇 1년에 한 몇백만 건씩 그 초마다 재고 10분마다 저장을 보통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걸 계속 학습하시고 특히 이제 그 전처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거의 한 30% 이상 IoT 센서 데이터 쓰레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도화할 때도 이 전처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 이거는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전국의 연구기관들과 또 공공기관들에서 이제 달라고 할 겁니다. 뭐 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제 공장들에서도 이런 비법을 알아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가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하고 이제 MOU 해가지고 기술 수출을 할 거고 현지에 이제 와사비 재배하는 사업을 확장을 해서 이제 인건비 워낙 비싸니까 필리핀도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와사비뿐 아니라 이제 딸기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와사비가 이제 원체 ROI가 너무 좋기 때문에 와사비를 하고 이런 특용작물도 좋고 그 특용작물 쪽에 뭐 화장품 원료 쪽도 있고요. 무슨 요새 대마도 있고 아니 무균 배양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용작물을 또 하나 일단은 뭐 딸기가 가장 보편화돼 있으니까 딸기도 좋고 화장품 원료 같은 것 중에 하나 찾아서 이런 걸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추진 체계는 일단 요 와사비 재배 업체 여기 이제 재배 노하우. 근데 그분들도 사실 이런 걸 정량화 한다거나 이론은 밟지 못합니다. 그냥 경험으로 하는 거고. 원래 진짜 그 시골에 할머니가 가장 농사 잘 짓고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잘 짓거든요. 그게 그냥
경험으로 아는 거지. 그 60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거가 정말 농학이에요. 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 이제 농학인데 가장 어렵고 그 밸런싱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농학이라고 하는 게 딸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미생물을 키우는 거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흙 안에 뭐 산성이 pH는 얼마고 막 뭐 성분은 얼마인지 그래서 이 미생물을 식물이 영양과 함께 빨아먹고 얘가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노하우 밸런싱 해주는 그 어떤 생태계를 잘 밸런싱 해주는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60개의 변수가 상호작용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걸 찾아내는 그거 이제 AI를 붙일 거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기술 업체는 이제 금화 ENS 여기가 이제 광주 업체인데 전라남도에서 넘버 3 안에 들은 루즈 그 전라남도 농업기술연구원 나주에 있는 거기랑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전날 그 사장이 또 전라남도 그 농대 석사해가지고 아주 전문적입니다. 그리고 로아 솔루션이라고 그 IoT 전문 업체는 같이 저랑 3년 동안 그 전라남도 농업기술연구원 그리고 한국전력연구원 LG전자 이렇게 해서 농촌 태양광 스마트팜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노지 스마트팜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3년 있었고요. 나중에 KTX하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래서 또 연구진도 제 단대 교수님이 이제 농무성에서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론만 알지 이걸 데이터가 중요한데 농무성 데이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농대 교수님이랑 단대 교수님이 이제 두 분이 농무성에서 오셔가지고 그 두 분만이 지금 국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 단대 교수님 모셔가지고 이제 요 모델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그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또 뭐 다양한 이제 AI 쪽에 전문가분들, 사회이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체 컨소시엄 구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와사비 재배 혁신, 그래서 IoT, AI 만나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IoT 요새 많이 이제 뜨고 있고 AI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거품도 심하고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챗GPT 해봐야 할루시네이션만 나오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최적화됐는지 그래서 가장 지금 현실적인 AI가 도입되는 데는 이제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은 원래 GE랑 지멘스에서 플랜트 운영하는 거 거기에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가장 비슷한 게 이제 하수 처리장 운영하는 거, 정수장 운영하는 거, 그리고 그 부분하고 요 스마트팜 자동 제어하는 물 관리 자동하는 이게 가장 비슷합니다. 일단 100억 정도 해서 지금 그 와사비 성공해가지고 말처럼 80억 정도 되는 스마트팜 업체 요 노하우를 가져와서 요 프로젝트를 할 생각이고요. 천품은 구매 스마트팜 있고 IoT 센서 최대한 달아가지고 디지털 트윈 만들어서 그러니까 생육 지수를 정량하고 최적 생육 환경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oT에서 디지털 정량하고 이제 AI가 최적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아까 다 설명됐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은 이런 전력, 그래서 스마트한 전력 관리 시스템, 그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처럼 이렇게 하고 양액 관리, 양액도 이게 양액이 그 쓰고 나가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오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밀한 양액 관리 그리고 이걸 뭐 중수도처럼 재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에너지 효율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물이 가장 중요하니까 수자원 관리 그 자동화 시스템 그쪽으로 얘기할 거고 이제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그 CO2를 감소시키는 이런 컨셉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곡물 생산 예치 모델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해외는 필리핀하고 일단 MOU에서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할 거고 수출하고 정물 다변화해서 또 추가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 직접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고 와사비 재배 이게 보면 진짜 이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온도, 습도, 수질, 그리고 정밀 제어가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다 망했고 사실 이 한 업체만 성공적으로 지금 매출 80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AI 알고리즘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고 이게 이제 해외 수출, 국내 시장만 저 솔직히 별로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해외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스마트 구축 계획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ESG 에너지 효율화까지 이렇게 할 거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